돌집사 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4과목 마지막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급에 대한,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한번 훑어보고 갈게요. 경영정보 시스템 1970년대 등장해서 유통, 수송, 보관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자, 이런 모든 것도 어디서 등장했었다? 미국 로지스틱스 협회에서 시작을 했었다. 기억나시죠? 자, 전사적 자원관리, 이 자원관리를 전체적으로 해보자라는 거죠. 1980년대에 한번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공급망 관리 SCM 기억나시나요?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 안 나시면 지난 영상 다시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1990년대 이후 등장합니다. 구매 정보, 서비스 정보 흐름 모든 것을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물류 관리, 공급망 관리의 시작, 본격적인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었던 건데 한번 복습할게요. 7R, 자, 아닙니다. 자, 7R 원칙. 라이트, 좋은이라고 했어요. 품질, 정량, 적시적소, 인상, 가격, 상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고요. 자, 3S, 1L, 스피드. 신속하게, safely, 안전하게, surely, 확실하게, low, 비용의 절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 3의 2라는 거 하나 추가해 볼까요? 자, 매출 증대, 원가 절감, 물류비 절감. 이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결국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내가 원가가 100원이던 거를 90원으로 줄이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우리 10원 한 개 만드는 게 아니라 막 1000개, 만개, 10만 개 이렇게 만드니까 비용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 물류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기업 측에서 물류라는 것은 무엇이냐? 목표가 있습니다. 자, 물류 환경을 분석하고요. 물류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류 전략을 수집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해두어야 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물류를 하는 이유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윤을 창출하겠다라는 거죠. 그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겁니다. 환경을 알아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고, 달성해야겠죠. 그리고 전략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다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스템, 물류 네트워크 하에서 상품이 안정적이도록 물류 관리 기법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안에도 결국 3S 원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물류 작업을 위해서 물류비 절감을 위해 노력을 해야겠죠. 이거는 1L이겠죠. 비용을 낮추는 것 결국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활동 범위예요. 주된 활동, 보조 활동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 주된 활동이라는 것은 대고객 서비스 수준, 고객 서비스에 관한 모든 것들이죠. 그리고 수송, 재고 관리, 주문 처리가 주된 활동이 되겠고요. 보조 관리는 보조 활동은 이제 주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는 작은 단위의 활동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재 관리, 재고 관리, 구매, 포장, 정보 관리, 데이터 쌓는 거죠. 보관, 판매 이런 모든 것들 유통부터 물류는 이제 우리가 재고를 보관하는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것을 이제 보조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된 활동을 하기 위해 결국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보조 활동이다. 요 개념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업에서 이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자, 먼저 기업은 왜 존재하죠? 이윤을 목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워야겠죠, 당연히. 환경 분석도 해야 되겠고요. 비전 수립 목표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달성해야지 결국 이윤이 생긴다. 자, 이를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동안은 우리만 생각했었는데, 자, 소비자, 공급자, 경쟁사, 이 기업의 요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니까 거창한데 당연하죠? 자, 이 물류 전략의 목표는 결국 비용 절감, 자본 절감, 서비스 개선. 자, 이 비용 절감, 자본 절감 뭐죠? 1L, 로우죠? 그 서비스 개선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개선은 뭐죠? 고객을 위한 거죠. 자, 전략적 물류 관리 SLM입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를 향상하는 것, 품질 향상하는 것, 서비스 증대하는 것, 원가 절감을 위해 실행한다는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지금 사실은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맞는 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SLM의 특징이라고 보시면은 이 업무 처리 향상, 기업의 전략으로 많이 쓰인다. 기업 개인의 전략으로 많이 쓰인다. 라는 개념으로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정리해보면 기업은 이윤 추구, 돈 벌어야겠죠? 모든 부분의 비용 절감. 자, 낮춰야겠죠. 그리고 서비스 개선 등이 있어야지 고객 만족을 위해서 모든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서 문제 푸는데 이거는 응용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들을 교재 보시면 내용이 정말 많은데 다 외울 수 없어요. 이 개념을 가지고 이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오히려 시험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3자 물류 우리 3PL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많이 높기 때문이죠. 자, 어느 기업이나 우리 생각해보면 물류비 절감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도 효율적으로 더 하고 싶겠죠. 그래서 아웃소싱 주는 겁니다. 자, 기업이 사내 물류 조직을 별도로 분리해서 자회사로 분리하는 경우도 3PL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효율의 한계가 오거나 내가 더 이상 만들 수가 없겠어, 맡기는 게 낫겠어, 따져보니까 그게 낫겠는데. 그리고 물류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할 시간이 아니지, 이거를 차라리 다른 데 외주를 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제3자, 이런 식으로 제3자를 이용해서 물류를 진행하는 게 요즘 또 추세기도 해요. 그러면서 협력을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협력, 공동의 목표를 세우는 것은 화물 운송 종사 자격, 이 경영 파트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3자 물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효과가 생기냐. 자, 기업은 여러 곳에 공급망을 구축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저기 외주를 주다 보니까 이 지역 저 지역에 내 공급망도 둘 수 있고 정보도 많이 모을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면 고객 서비스를 위해 내가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좋아, 내가 이제 외주를 맡겼으니까 나는 고객 서비스만 집중적으로 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또 고정 투자비를 없앨 수 있겠죠. 자, 그전에는 100개 만들었는데 어떨 때는 90개밖에 안 팔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외주를 맡기니까 이번 달은 90개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변동이나 이런 물동량 변동에 대처를 하기가 더 쉽다라는 장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4자 물류라는 건 뭘까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3PL의 내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컨설팅 능력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내용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 컨설팅이라는 건 뭐냐?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더 좋고 이런 것들 내가 간섭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왜? 결국에는 똑같아요. 고객 서비스의 극도화를 하기 위해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3PL의 쉽게 말해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것은 더 좋아진다라는 거죠. 공급 확충이 3PL보다 더 좋아진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리해보면 외주를 함으로써 공급망 확충, 공급망의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자, 우리 3PL을 하면은 고객 서비스, 다른 일을 하는데 집중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이 4자 물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급망 활동 범위를 더 넓히는데 집중을 하는 것이다 라는 차이점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제4자 물류 단계는 나왔었는데 이제 시험에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우리가 굳이 외울 내용은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60점은 맞습니다. 자, 요 단계, 요거는 보실 분들만 보세요. 자, 아니면은 요 앞에 있는 것만 외우세요. 자, 재창조, 전환, 이행, 실행, 요 순서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용 한번은 훑어보겠습니다. 자, 재창조라는 거는 참여자의 공급망을 통합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전략을 공급망 전략과 제휴하면서 전통적인 공급망 컨설팅 기술을 강화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안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업그레이드 하자는 겁니다. 요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환은 전략적인 사고나 조직 변화 관리, 고객의 공급망 활동과 프로세스를 통합하기 위해 기술을 강화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재창조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행동을 바꿔야겠죠? 자, 이렇게 우리 바꾸자라고 전략을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행을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제휴, 자, 조직과 서비스 경계를 넘은 기술의 통합과 배송 운영까지 포함하여 실행한다. 전략 세웠으면 이제 실행해야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실행을 합니다. 자, 제공자는 다양한 공급망 기능과 프로세스를 위한 운영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자, 이행부터 사실은 실행이 되는 건데 이 마지막 실행은 뭐냐면은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책임까지 지는 것까지를 이제 우리는 실행이라고 본다 라는 개념 잡아두시면 될 것 같고, 외우기 다 어려우신 분은 순서만 외우셔도 충분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끝으로 수송과 배송의 개념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우리 앞에서 용어 설명드리면서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아볼게요. 먼저 수송이라는 것은 장소의 효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운송입니다. 자, A 지점에 있고 B 지점이 있는데 A 지점에는 100개를 적재를 할 수 있어요. B 지점은 150개를 적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A 지점은 120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20개를 B 지점으로 옮기거나 다른 데로 옮겨야겠죠. 이때 하는 게 수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수송인데, 자, 장거리 대량 화물이 이동할 때 지역 간 화물, 지역 간이면 이미 장거리죠. 그리고 거점에서 거점으로 이동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택배 많이 시키면 대전 옥천허브 유명하죠. 자, 옥천허브에 물건이 들어가면 안 나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옥천이 왜 대전에 있냐? 우리 이제 한반도의 중심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든 가기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옥천으로 옮겨놓자, 이렇게 수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개소에서 대신 한 번만 직송을 합니다. 여러 군데 가지 않아요. 대량의 화물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배송은
반대입니다. 우리 이렇게 대비되는 거는 우리 하나만 집중적으로 외워주면 다른 거, 반대되는 거 개념 잡힌다고 했었죠? 배송 볼게요. 상거래가 성립된 후 상품을 고객이 지정하는 수화인에게 발송하거나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물건 받는 게 배송인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입니다. 수송과. 단거리겠죠. 그리고 지역 내 화물 이동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고객에게 이동할 때 하는 거죠. 배송은 결국 우리 택배 개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택배 아저씨가 우리한테 물건 한 개만 갖다 주지 않죠. 여러 개를 갖다 주기도 하고요. 또 우리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가져다 드리기도 하죠. 다수의 목적지를 순회하면서 배달하는 것이 배송이다. 결국 수송과 배송은 어떻게 보면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외우기 힘드시다고 하면은 수송, 배송 중 마음에 드는 거 딱 하나만 외워서 반대의 개념은 수송의 반대는 배송이다. 배송의 반대는 수송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수배송 시스템의 목표를 보겠습니다. 물류비를 절감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서울에서 시킨 거를 부산까지 옮겨요. 자, 그러면 계속 옮기다 보니까 힘들은 거예요. 왜? 내가 쭉 가야 되는데 다음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전까지만 옮기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대전에 있는 팀이 대전 근처에 있는 쪽으로 쫙 뿌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물류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도 물건을 빨리 받을 수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표준화, 이렇게 시스템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디서 잘못됐는지 확인하면은 고객에게도 말해주기도 쉽죠. 그리고 이 수배송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냐?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안정적인 측면, 그리고 서비스 측면, 사회적 측면, 안정적 똑같습니다. 자, 이 측면 4개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같이 외워두시면 되고요. 이거를 효율화하려면 어떻게 되냐? 리드 타임을 단축해야 돼요. 리드 타임이란 것은 이 물건이 생산된 것부터 고객이 물건을 받아서 포장을 뜯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리드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줄일수록 고객이 더 만족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적재율을 높여야 돼요. 편도 운송과 중복 운송을 줄여야겠죠. A에서 B로 가는 팀은 쫙 모여서 그냥 네가 다 운송해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야, 근데 너 2개 놓고 갔으니까 한 번 더 가야 돼 이렇게 하는 순간 벌써 물류비나 리드 타임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차량 회전율을 높일수록 수배송 시스템은 효율화가 될 것이다 라는 당연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공동 수송의 장점과 단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송을 하는데 이제 공동으로 할 수도 있겠죠. 자, 물류 시설과 인원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공동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발송 작업도 간소화할 수 있겠죠. 공동으로 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영업용 트럭을 많이 쓰게 되겠죠. 공동으로 하니까 마찬가지예요. 기존에는 혼자 하던 걸 수송을 혼자 했었는데 여러 명이서 같이 하니까 영업용 트럭이 더 필요할 것이고 발송 작업도 누구 한 명이 대신 다 맡아서 하면 되니까 간소화하겠죠. 배차 지시도 한 명만 하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인원 축소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출합 활동의 계획화 가능하겠고요. 운임요금 적정화야. 나는 그동안 10,000원 받았는데 너는 20,000원 받았어? 이러면 고객이 싫어하니까 우리 그냥 똑같이 15,000원 받자. 이렇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여러 운송업체와 복잡한 교류 교섭이 필요 없습니다. 한 명이 담당을 해서 여러 개의 차를 책임지기 때문에 이 차는 이번 열차가 출발을 하는데 자, 10개의 차가 울산으로 가요. 자, 요거는 한 명이 내가 담당을 하겠다. 물론 배송 인원은 10명이겠죠. 운전해 주실 분이 10명이실 겁니다. 근데 이 한 명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개가 움직이더라도 한 명이랑만 교섭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량, 부정기적인, 정기적인 화물이 아니더라도 공동수송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단점, 여러 개의 기업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 영업비밀이나 누출될 수도 있어요. 그 영업 부분도 반대될 수 있고요. 서비스 차별화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조금 더 이 고객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수준이 저하될 수도 있고요. 수화주와 의사소통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특성을 살린 판매 전략이 제약이 있을 수 있겠다. 이게 서비스 차별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는 말과 똑같죠. 자, 그럼 공동 배송은 뭘까요? 자, 먼저 장점 보겠습니다. 수송 효율이 향상됩니다. 자, 우리가 공동 배송을 하니까 수송이 그동안 배송지에다가 다 갖다 줬어야 됐었는데 우리 대전에다 가져다 놓을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배송해. 이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재 효율, 회전율이 향상하겠고요. 소량 화물의 소량 화물을 이제 막 섞어가지고 한 분이 막 강남 1동, 2동, 3동까지 다 담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효과가 있겠고요. 차량이나 이 운전해 주시는 기사분들이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된 수송 시장 확보. 왜? 강남 1구역에 배송이 안 됐다. 여기 배송 담당자 누구지? 이렇게 되면 확인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 네트워크의 경제 효과, 이것도 마찬가지 공동이기 때문에 협력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야, 나 강남 1동 못 갈 것 같은데 대신 좀 해줘.
대신 돈 더 줄게. 이런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 교통 혼잡이 완화돼요. 그전에는 막 강남에 막 여러 개 배송업체가 다 왔었는데 이거는 내가 담당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10개가 가던 게 뭐 3개로 줄여진다라는 거죠. 자, 회사별로 한 대씩만 우리 합시다. 이렇게 합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환경 오염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단점은 어떻게 되냐? 자, 외부 운송업체의 운임 덤핑에 대한 대처가 곤란합니다. 자,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는데 A는 그동안 택배 하나를 운송을 하면은 기사분이 뭐 500원을 받았어요. 근데 B는 400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B가 나 못하겠다. 그리고 그냥 우리도 A 업체처럼 하겠다. 뭐 파업을 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일단은 이 화물 누가 운반해야 돼요? 다른데 외주를 맡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A, C 뭐 이런 기업들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야, 우리가 갑자기 뭐 돈을 벌어서 좋긴 한데 일이 너무 많아진다. 그러면은 과로로 이렇게 사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송 순서의 조절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이게 내가 조금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차라리 강남 1구역이랑 2구역이랑 지리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이 겹치는 부분은 내가 붙어 있는 부분은 여기 먼저 돌고 내가 이렇게 강남을 좀 가면 좋겠는데 아니면은 이렇게 쭉 돌아서 순회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출하 시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은 완화가 되는데 이 출하 시간은 바쁠 수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다 같이 출발. 몇 시부터 적재 시작됩니다. 요거 받고 이제 출발하세요. 하다 보니까 이 출하 시간이 바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물량 파악이 어렵습니다. 자, A가 몇 군데 했어요. B가 몇 군데 했어요. C가 몇 군데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 물량 오늘 총 나간 게 몇 개지 하다 보니까 A, B, C한테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귀찮을 수 있다. 그리고 제조업체에 산재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융통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배송을 못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송업체의 입장에서는 손해죠, 그냥. 그리고 종업원 교육, 훈련의 시간 및 경비가 소요된다. 야, 이런 것들을 이제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A 회사, B 회사, 막 C 회사 이렇게 해서 막 서로 협력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근데 다 규칙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공동으로 할 때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합시다 하고 재교육을 또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데 또 비용이 들 수밖에 없겠죠. 시간이 들 수밖에 없겠고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한번 쭉 읽으면서 이해를 해보시는 게 더 좋으신 분들도 있고 나는 모르겠다. 나는 무지성 암기가 짱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는데 키워드만 외워주시면 돼요. 출하 시간 집중, 외우실 필요고 출하. 물류 파악 어렵다, 물량 파악. 뭐 산재에 따른 문제, 산재.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시험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1과목부터 4과목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봤고요. 요 화물 운송 종사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자주 있으니까 한번 시험 보실 때 너무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 우리 60점만 맞으면 합격이니까 내가 100점을 맞아야겠다. 뭐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너무 좋겠으나 시험 푸실 때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온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나오니까 자신감을 점점 잃으실수록 문제를 푸는 게 아는 문제도 안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 멘탈 잘 잡으시고 요 영상 잘 보시고 시험 잘 보시고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